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가 사연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글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52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어린이에게 받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확실치 않아서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저에게 감동을 준 어린이는 바로 경북에 살고 있는 김현우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한국에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하여 그들을 기리는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 추모비를 찾아갔습니다. 그 추모비에는 당신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킨즈 중이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도 있었죠. 맥킨즈 중이는 바로 저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동료로부터 아버지가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실종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연 중간에 잠시 호국의 다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호국의 다리는 경북 칠곡의 외관에 있는 다리입니다. 원래 이름은 외관철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철도는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의 철도교량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외관철교에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성공하면서 호국의 다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갈게요. 아버지를 60여 년간 그리워한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호국의 다리 아래 낙동강에 뿌렸습니다. 그때 이 김현우 학생이 저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저희에게 무엇을 하는 중이냐고 묻던 아이는 추모비를 보며 이런 사연을 알게 되었고, 김현우 어린이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칠곡 군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받은 내용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실종됐는데 아직 유해를 못 찾았다고 해요. 꼭 찾아주세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운명을 달리하고 나이 지긋한 제가 아버지 유해를 기다린다니 참 많이도 안타까워 보였나봐요. 저는 칠곡에서 꾸준히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 초등학생의 편지는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육군보병 50호병사 단장과 칠곡 대대장에게 전해졌고, 육군에서는 김현우 어린이의 편지를 한 부씩 복사해서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장병들은 편지를 읽으며 발굴 작업에 더욱 사명감을 가졌겠죠. 이런 김현우 어린이의 행동이 미국에 돌아온 저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저는 바로 눈물을 참으며 김현우 어린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외국 군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아버지와 다른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우 양의 아름답고 밝은 영혼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간다면 직접 만나 안아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겪은 실화이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해외 사연 사이트에 이 글이 화제가 되고 SNS로 퍼지며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자라 끔찍하게 말을 안 듣는 중국 어린이만 보다가 한국 어린이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SNS에 널리 알린 중국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한국 본사에 파견 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려고 큰 다짐을 하고 왔지만 나는 회사 숙소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숙소가 아파트와 주택으로 둘러싸인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유에서였죠. 나는 아이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내 생각에 중국에서 아이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기적인 장난을 하는 제멋대로인 아이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아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자녀 정책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소황제이기 때문에 행동에 거침이 없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난폭한 장난꾸러기들이지요. 아파트 옥상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떨어뜨리고 집 주변의 자동 판매기도 아이들이 망가뜨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몇 번이나 내 발을 일부러 밟았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들로 아이들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는 길에 하교하는 초등학생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교하는 아이들이 싫어서 나는 일부러 좁은 지름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나를 따라 그 길로 들어왔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차 한 대가 뒤에서 따라 들어온 게 느껴졌고 나는 순간 차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골목길에 초등학생들이 잔뜩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는 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차 왔어. 그 한마디를 듣고 뒤를 돌아본 아이들은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벽 쪽으로 몸을 붙였고 나도 덩달아 차가 지나가게 한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차는 고맙다는 듯이 경적을 한번 울리고 빠져나갔고 차가 다 빠져나가니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이런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지만 한 번 더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작은 횡단보도였어요. 아이들은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건너가지 않고 있길래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그런 거더군요. 그 불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길을 건넜어요. 중국에서는 신호등의 불은 거의 있으나마나였고 특히 이렇게 한적한 곳의 신호등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느꼈어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왜 길을 건너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도 있나요?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중국인들이 바로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중국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가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바삐 등을 돌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 아이들이 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춰선 나에게 걸어와서 저에게 한국인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서투른 발음 때문에 외국인인 게 들통났나 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발음이 서투른 외국인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저는 중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중국을 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걸 간식으로 먹냐고 묻길래 요즘 한국 아이들이 탕후루를 좋아한다는 것이 생각나서 탕후루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저희의 소통은 저의 언어 장벽과 발음으로 때로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나라에 와 있는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겠어요. 저희 간식 사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 오늘 용돈 받아서 부자예요. 갑자기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눈물이 울컥 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자신들이 사고 있는 간식들 중에서 제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골라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들의 간식보다 한 개 더 사고는 저에게 정말로 건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받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얼떨떨해서 받아들었다가 웬 중국인 성인 남자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얻어먹는 모습이 주인 아주머니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저는 그냥 아저씨가 사주는 걸로 하자며 10,000원짜리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난색을 표하며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라며 이걸로 더 맛있는 간식 많이 사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남의 돈을 가지면 그건 도둑이라며 절대 못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아이들은 길거리에 떨어진 돈도 안 줍는다더라는 것이 기억나면서 돈 대신 그들에게 간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만들어져 있던 간식들을 모두 사서 포장하여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간식이 포장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면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의 원래 모습이라면 누가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면 엄청 환영하면서 휙 받아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친절에 비해 보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건지 썩 불편한 표정으로 받아들며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기 전 저에게 선뜻 자신의 돈으로 간식을 사준 아이의 이름이 지민이고 제가 받아먹고는 너무 맛있어서 아직까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간식의 이름은 붕어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너무 맛있어서 그 아이들의 배려심에 한 번 더 감동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숙소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간식을 건넬 때의 지민이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베풀며 가장 행복한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지내며 많은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국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도 가졌던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특별한 나라로 기억에 남게 해주었습니다. 지민이와 한국 아이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서로 다른 나이의 사람들 사이에도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이 계속 제보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네요. 이상 나이먹고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사연을 발견하신 분은 나이먹고의 사연 제보 폼에 제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의 밤거리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밤만 되면 공통적으로 깜짝 놀라는 점에 대하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밤에도 자유롭게 집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밤 산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경악할 수준인 행동인 거죠.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서양권의 나라에서는 밤에 혼자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두운 거리, 새벽 시간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은 삼성 갤럭시가 공식 채널에 공개한 야행성 사람들이라는 온라인 광고인데요. 광고 영상을 보면 여성이 혼자 새벽 2시에 텅 빈 거리로 나와 어두운 골목을 달립니다. 이 광고는 공개된 직후부터 프랑스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광고는 여성 안전 문제에 둔감하고 위험하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제가 되자 영국 BBC에서도 삼성의 최근 갤럭시 광고가 일부 여성단체들과 여성 안전 관련 활동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도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한다는 설정의 광고는 비현실적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밤에 아무도 없는 도시에서 여성이 혼자 달리는 광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 광고는 여성 안전에 무신경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영국 언론들의 분노를 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도 정말 충격적이다. 이 광고는 현실적이지 않다. 새벽 2시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이 이 세상 대체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여성들은 그 시간에 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이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 60% 이상이 해가 진 뒤 밖에 나가는 것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거리의 치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리라는 여성이 뉴욕 거리에서 10시간을 걷는 동안 총 108번 정도 희롱이나 수치심을 겪을 일이 생겼고 더욱 놀라운 점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일어난 일이죠. 평소 외국의 치안이 좋지 않고 유럽 여행을 가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국가들의 상황도 이렇다 보니 언론들의 분노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이러한 치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실컷 놀고 간 네이마르를 포함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밝혔는데요. 축구 경기 이외에 한국에서 겪은 밤문화 환경시설에 대한 극찬이 이어져서 현지 매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화제가 된 거죠. 한국에 다녀간 이후에 한국에 푹 빠져버리게 된 네이마르는 한국은 밤의 국가였다. 밤이 그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처음 봤다. 단순히 내 숙소가 번화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질서 있는 모습이었다. 라면서 새벽에 자유롭게 클럽에 가고 밤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이 남았음을 밝혔는데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특히 놀라운 것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보다 한국의 안전한 밤문화에 대해 충격과 같은 큰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브라질에서도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욱 한국의 이런 환경이 놀랐을 텐데요. 특히나 네이마르는 이런 곳이라면 가족과 여생을 보내도 좋을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의 최근 행보는 브라질 유소년 축구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인데요. 그는 브라질에도 한국과 같은 안전한 환경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브라질 스스로 변해야 한국처럼 될 수 있다며 그가 얼마나 한국과 같은 안전한 환경을 원하는지를 밝혔습니다. 네이마르는 호텔에서 처음 본 물건에 대해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물어보기까지 했는데요. 네이마르가 궁금해했던 물건은 바로 우산꽂이였습니다. 호텔 직원은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 우산꽂이를 놔두었다고 설명했고 젖은 우산을 보관해주는 비닐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네이마르는 이런 세심함을 살피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면서 더욱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태원을 지나다가 발견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브라질에는 무인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인 점포가 있었다면 하루도 안 돼서 모든 물건이 도난당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무인 점포를 너무나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네이마르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는 특히 호텔 같았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전 세계 최고라고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에서 남산공원의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공항의 화장실, 호텔 화장실 등 수많은 화장실을 사용했는데요. 심지어 비행기의 화장실마저 너무나도 깨끗했다고 말했죠. 네이마르가 한국의 화장실에 이렇게까지 감탄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그가 오랜 시간 활동했던 남미나 유럽은 공중 화장실 문화가 한국에 비하면 심각할 정도죠. 대부분의 화장실이 시설이 좋지 않으면서 유료인데다가 무료 화장실은 흔히 볼 수 있지도 않으니 무료인데다 시설이 좋고 깨끗하기까지 한 한국의 화장실에 충분히 감동받을 만합니다. 네이마르뿐 아니라 브라질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도 하나같이 한국을 극찬했는데요. 마르키뇨스 선수는 우리는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 밤에 나가보기로 했다.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한국의 밤은 너무나 낭만적이어서 오히려 낮보다 더 밝았고 활기를 띠고 있었다. 브라질과는 전혀 다르게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다. 라며 네이마르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밤 문화에 대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를 말했습니다. 마르키뇨스 선수는 평소 아시아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떨쳐버린 계기가 되었다고 했죠.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 또한 안전한 한국에 대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은 길을 걷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나의 친구는 싸움에 휘말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것들은 나의 성장 과정이었다. 내가 만약 한국과 같이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싶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이다. 기마랑이스 선수는 자신의 SNS에 공항에서 찍은 화장실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화장실 사진에 대해 내 집보다 깨끗하다며 장난스럽지만 진심 가득한 멘트도 더했죠. 브라질 대표팀의 골키퍼 베베르통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의 추억을 올렸는데요. 사진과 함께 그는 어딜 가나 질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을 했다. 이곳엔 모두가 질서를 지킨다. 이들이 이곳을 유지하는 비결 같아 따라했다면서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고스란히 남기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자신들의 SNS에 올린 한국에서의 경험담이나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한국 경험담에 대해 세계 네티즌들도 자신들이 겪은 한국에 대한 느낌과 공통점을 느끼며 많은 댓글을 달았는데요. 나 또한 한국을 자주 찾곤 한다. 그곳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좋은 시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한류 미디어를 보면서 생각했다. 화면에 비춰진 깨끗한 거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건 인정한다. 그곳은 내가 본 어떤 공항보다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었다. 네이마르는 한국인들의 친절함 또한 매우 감명 깊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손흥민처럼 한국인들은 항상 친절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네이마르를 포함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에 더해 한국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나이먹고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제보와 나이먹고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